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노먼의 디자인과 인간심리, 인간 오류, 아니 나쁜 디자인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류와 실수, 오류의 탐지, 착오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착오와 실수. 그래서 오류 중에서 이제 오류가 다 똑같은 오류가 아니라 착오랑 실수가 있다. 그래서 오류는 발견하면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며 행위 실수는 비교적 발견하기가 쉽죠. 뭐 실수 중에서도 행위 실수. 예를 들면 우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라떼를 집어넣는 경우 뭐 이런 거. 하지만 착오는 훨씬 어렵게 발견된다. 이 얘기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실수 탐지가 쉬운 이유는 의도된 행동과 수행된 행위 간의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붓고 나서 라떼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라떼 마시려고 보니까 라떼는 없고 우유가 있어? 내가 라떼를 집어넣었구나. 우유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얼른 바꿀 수 있죠. 피드백이 있을 때 작동된다. 착오를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부적절한 신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목표나 계획이 결정되기만 하면 그 결과로 인한 행위는 잘못된 목표가 일관적이어서 행위를 조심스럽게 주시해도 틀린 목표를 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위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확신을 부적절하게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할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 대한 틀린 진단, 비효과적인 행위가 드러남, 잘못을 빨리 발견했다고 생각함, 무작위적이지 않은 오진단, 상당한 지식과 논리에 기반을 둔다. 오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합리적이고 관찰된 증상을 제거하는 데 관련되며 최초 행위는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것의 발견은 문제를 한층 어렵게 만든다. 실제 오류는 수시간 혹은 수일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국가 전산망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걸 띄는데 그거는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요구되고 많이 자주 끊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진단을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장비가 뭐 잘못돼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만 고치면 제대로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오진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가 잘못됐다고 해서 교체했는데 만약에 진짜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 소프트웨어의 오류 혹은 다른 부분의 장비가 잘못됐어.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그런 식이라면 사실은 오진단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고쳐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시동이 안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엔진룸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료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팅 모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터리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엔진이 고장난 줄 알고 엔진을 다 뜯어서 다 고쳤어요. 다 부품도 갈고 했더니 다 고쳤더니 다시 시동 걸었더니 안 걸려.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전압이 낮아서 스타트 모터가 돌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들인 노력과 돈은 다 하지 않아도 될 헛수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오류가 수시간 혹은 수일 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을 했던 부분이 오류라고 생각한 부분이 실제로는 그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 디자인을 하거나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뭐가 잘못됐을 때 그 부분이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알려면 로그라고 하는 기록, 어떤 상황, 어떤 단계마다의 로그 데이터를 남기는데 로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시점에서 잘못됐는지 그 시점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시점을 알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시스템이 단순하면 쉬워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결이 되고 막 커지게 되면 그 방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느 한 군데만 잘못돼도 그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인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진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또 오진단하는 경우도 많죠. 암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암이 아니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을 받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같은 진단이 나오는지 또 다시 검사를 해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진단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소리를 들었어요. 팡 하는 소리를 들었어.
권총 같은 소음을 듣는다. 이거 차 배기가스 폭발음인 것이 틀림없어. 누군가 밖에서 소리쳐요. 왜 조용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이런 사건을 묵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옳게 작동하겠지만 우리가 옳지 않을 때 우리의 설명은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뭐가 틀림없어! 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 설명은 정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류를 탐지하기가 어려운 사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친구와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표지판을 보며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근데 서울로 가는 표지판이 보이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로 가는 표지판이 보이는 것이 주의 신호였으나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서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게 돼요. 이게 나온다고 뭐 문제될 거 없잖아.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부산 맛집을 검색했는데 이상한 기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무시하고 계속 직진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이 잘못 들어서 서울로 진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통 외현적 일해는 무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현에 대한 설명은 맞지만 이 진정한 일해와 외현적인 일해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어떠한 이런 힌트나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례적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보통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주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정말로 일이 잘못돼서 예를 들면 차에서 이상한 소음이 자꾸 나는데 괜찮겠지? 그리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요. 이런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정비소로 바로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가 지금 가니까 뭐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하고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진짜로 길에서 차가 쓰는 경우가 있죠. 진정한 일해와 외현적 일해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다. 이게 참 오류를 탐지하는 게 어렵고 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걸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이 부분을 원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수정해야 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빨리빨리 뭐 또 진행해야 되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잘못되고 나서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어. 다들 이럴 줄 알았대요. 그러나 정작 일이 잘못돼 가고 있는 도중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후견지명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두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의미 없는 한탄이죠. 사건들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결코 분명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그게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냥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죠. 가장 좋은 사고 분석은 뭐냐? 공식 보고서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이거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대중들은 틀린 답이라도 즉각적인 답을 원해요. 아주 가십적인 누가 그래서 그랬대 뭐 어디서 뭐 테러했대 아니면은 뭐 해킹이 있었대 이런 얘기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답을 원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루머라든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기 쉽죠. 왜냐면 진짜 공식 보고서가 신뢰할 만한 데서 나오기까지는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정확하게 맞는지도 사실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관심에서도 없어지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신이 사고에 개입된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모든 정보, 모든 훈련 그리고 유사한 과거 사건의 내력 등을 고려해서 좋은 사고 분석을 해야 되나? 그렇지가 않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우리가 틀렸다고 믿는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논쟁한다. 두 친구 간의 정상적 대화에서 잘못 말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으로 실제로 의미한 것의 근사값으로 받아들여요. 문법적 오류, 자기교정, 다시 말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탐지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피상적 특징이 아니라 의도된 의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의미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고요. 부적절한 약물 주동주입기나 X선 기계가 과다한 약물이나 방사능이 환자에게 처치될 수 있게 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게 비극적 사고죠. 금융기관에서는 단순한 재판 오류가 정상한계를 훨씬 상회하는 엄청난 재정 거래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식 구매 창에서 키보드 단순 조작을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류의 사례가 좀 있죠. 많은 시스템이 쉽게 오류를 범하도록 하지만 오류를 발견하거나 복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50주만 주문하려고 했는데 5천만 주를 주문했다. 근데 회사 잔고가
딱 그거를 거래가 가능할 만큼의 잔고가 있어서 바로 처리가 돼버리면 반대 매매를 하기 어렵죠. 이미 사고 나면은 그거를 다 팔기가 쉽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 구매한 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회사에 입히게 되는 거죠. 하나의 간단한 오류가 손실을 낳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오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하라. 타당성을 점검하라. 행위가 명령어 의미 검사를 통과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어떤 계좌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라고 해서 거액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에서 물어봅니다.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계좌인데 이 금액을 입금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2중 3중에 보완을 하도록 해요. 이게 해킹을 당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비정상 거래가 감지되면 이게 명령어 의미 검사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2중 3중에 자기 확인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를 계속 물어보죠. 왜냐면 한번 입금이 되면 금융거래에서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위를 되돌리는 거,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라.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하기가 더 힘들게 하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액의 금액을 이체할 때 여러 번 확인하고 한 번도 계좌 이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세요.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한번 돈이 입금이 되면 이체를 해버리고 나면 그걸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고 언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행위를 오류로 취급하지 마라. 어떤 행위를 오류로 취급하지 마라. 그보다 사람이 행위를 제대로 완수하도록 도와주려고 해라. 행위를 바라는 일에 대한 근사감.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그냥 그것이 오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뭐를 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예로 들 수 있냐면요.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키보드를 검색어를 입력할 때 오타가 나는 경우 있죠. 한글로 쓰려고 이렇게 검색어를 했는데 막 TLS, 막 TMD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나가요. 검색어를 눌렀어. 근데 뭐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죠.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 검색기에서는 네이버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입력한 게 혹시 한글로 김승민 RLATM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김승민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한 번 다시 물어봐요. 이거는 분명히 이 행위를 바라는 일은 김승민을 검색하는 건데 근사값인 TLS 뭐 어쩌고 저쩌고로 입력을 했으면 이걸 한글 변환 해보니까 이 김승민이네? 혹시 찾으려고 하는 게 뭐가 맞습니까? 그게 바로 행위를 오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뭐 이런 것들도 해줘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미처 못하고 지나갔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캐논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5초나 3초 전을 미리 찍고 있어요. 찍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버리겠지만 셔터를 이렇게 누르기 전에 몇 초가량을 저장을 자동으로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뭐 지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조금 늦었는데 그 저 앞에 거가 있나? 그걸 보면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기능이죠. 그래서 메모리가 옛날에 필름이라고 하면은 한번 필름에 빛이 감광되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가 이 저장했다가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가 자유롭기 때문에 5초가량을 저장을 해놨다가 공간이 나중에 부족해지면 나중에 지우더라도 여유 공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자동으로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저장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UX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서 시스템을 좀 더 인간 오류를 방지하고 혹은 인간이 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을 조금 더 보조하고 혹은 지원하는 그러한 식으로 UX 디자인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비극적 사고도 줄여주지만 인간이 오류를 행했을 때 뭐 간단한 오타 같은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원래 의도한 행위를 추측해서 도와줄 수 있는 뭐 비극적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그걸 똑같은 거를 치면서 짜증내는 일을 줄어들게 해주는 그런 UX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착오와 오류. 착오는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정보. 좋은 개념 모형의 부재. 부적절한 절차에서 생긴다. 부적절한 절차.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다른 걸 하거나 그러면 이제 착오가 생기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불량한 정보. 그리고 실제 발생한 것에 대한 불량한 피드백. 만약에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럼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피드백 없이 그냥 그거 저장됐습니다 넘어가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뭔가 잘못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불량한 정보에 의해서 만약에 되는 것들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입력하고 입력이라는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서 하는데 취소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를 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누르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취소인 경우가 많고 오른쪽이
입력 혹은 확인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 위치를 바꿔서 디자인해 놓는다 디자이너가. 그러면은 다 입력하고 취소를 누르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신경질 나죠. 왜? 다 입력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불량한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류, 기업 과실 오류에서 주요한 출처는 방해다. 뭐냐? 옛날에 에너자이저, 팔굽혀펴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00만 스물 하나, 100만 스물 둘. 근데 에너자이저야 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점심 오늘 짜장면 먹을 건데 그랬더니 내가 100만 몇 개까지 했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100,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 광고로도 나왔었죠. 그래서 한 활동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방해될 때 방해의 대가는 방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의 손실보다 훨씬 커요. 뭐냐면 내가 짜장면 먹는다고 대답하는데 처리하는 시간보다 내가 그동안 앞에서 100만 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썼던 시간을 세야 되는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까먹으면. 그래서 훨씬 큰 내가 하고 있던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서 방해받은 그 손실이 다 더하면 엄청 크다는 거죠. 방해된 활동을 재개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다시 시작하려면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행위 주기에 어디에 있는지 등을 시스템 관련 상태와 같이 이전 활동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사실은 이거 시스템상에서 기억 과실 오류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세션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논문 심사를 하는데 심사할 때 논문을 쭉 읽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사평을 쓰는데 굉장히 길게 써져요. 왜냐면 통과를 시켜줄 경우는 짧아야 되는데 떨어뜨릴 경우에는 지금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자가 납득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구구절절히 써드려요. 근데 이걸 쓰다 보면요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30분, 1시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세션 타임이 15분에서 30분 정도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경우에 내가 다 입력해놓고 입력을 눌렀는데 다시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은 이런 게 걱정돼서 이제 문서에다가 파일을 따로 저장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웹에서 바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게 기억 과실 오류하고 비슷하죠. 여기까지 한 것이 다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짜증나죠. 대부분의 시스템은 방해 후 재개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죠. 재개하는 게 어려워요. 방해 후 재개. 이게 이제 세션이 로그아웃돼서 이 입력한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해 후 재개와 비슷하죠. 시스템은 방해 후 핵심 정보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핵심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면 참 좋겠지만 보통 웹 입력 시스템에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그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입력하는 사람이 좀 많이 기분이 나쁘죠. 오류를 대비한 디자인.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핸드폰 안 하는 사람보다 걸음 속도가 실제로 느리고 방향 전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중작업.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닌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하는 것, 많은 일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다중작업을 선호하지만 사실 모든 증거에서 수행의 심각한 저하, 오류 증가 및 일반적으로 질과 효율성 모두에서 결핍이 있다. 사실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잘 안 된다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데이트하면서 귀에다가 이어팟을 꽂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경기를 보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친구에게 집중할 수 없겠죠? 여자친구 기분이 나쁘겠죠? 인지 능력을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류를 막는 제약을 추가하기. 엔진 오일, 변속 오일, 브레이크액, 유리창 세척액, 라디에이터 냉각액, 배터리 및 휘발유 등의 저장고에 다른 걸 넣으면 심각한 기계 손상 및 사고가 일어난다. 아주 비근한 예가 뭐냐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휘발유가 보통은 승용차에 들어가고 트럭에 경유가 들어갔었는데 휘발유를 떼지 않고 경유를 쓰는 승용차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전에 폭스바겐 뭐 그런 그룹에서. 근데 주유소에서 예전에 그 주유원들이 주유를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승용차라서 휘발유인 줄 알고 휘발유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디젤 차인 경우에 큰일 나죠. 그 연료 계통을 다 교체를 해야 돼서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만 원 알바비 받고 하는 분들이 그런 수천만 원을 물어주기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류를 막는 제약은 추가를 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경유가 맞습니까를 여러 번 처음에 이제 유종을 선택하세요를 누르지만 나중에 결제하고 나서 다시 경유가 맞습니까 물어보고 주유구 문을 열고 경유를 주유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유기의 색깔이 파란색 노즐이 경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색깔을 달리하고요. 휘발유는 노란색, 경유는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약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결제하면 바로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주기도 하고 맞습니까 물어봐서 클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을 추가하는 거죠.
취소 명령을 통해 이전 명령에 의해 수행된 조작을 어디에서든 되돌릴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붓으로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취소는 못하죠. 컨트롤 Z 누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종이에다 그림을 그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지만 사실은 서예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서예를 하셨는데요. 병풍을 막 이렇게 몇 폭짜리 병풍 쓰실 때 막 쓰세요. 그러다가 거의 다 썼는데 한 글자를 만약에 실수를 하셨다. 오타가 나셨다. 서예도 오타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러고선 처음부터 다시 쓰셨어요. 엄청 많이 쓰셨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운 건데 컴퓨터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언두 컨트롤 Z 누르면 언두가 되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아주 좋아진 점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컨트롤 Z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확인과 오류 메시지 시스템이 오류를 막기 위해 명령을 수행하기 전 그 명령이 중요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다.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아까 그 주유소에서 경유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죠.